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온 이유는요. 네. 준비가 너무 되다 보면 너무 완벽하게 되다 보면 이게 신뢰성이 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완벽하게 안 하고 지사장님이 보통 때 생각하고 있는 네, 그대로 네. 신문에 우리 나온 대로 네. 신문에 얼마 전 신문 기고를 했죠. 네, 기고에 있는 제목 중에 정말 눈이 확 갔거든요. 네. 그 제목이 뭔지 아시죠? 네. 뭐죠? 은퇴 후에 따박따박 받는 월급을 받는 거죠. 네. 그게 그렇죠. 로망입니다, 저도. 그렇죠. 네. 아니 뭐 은퇴 후에 월급처럼 따박따박 그 연금이 나온다, 돈이 나온다면 맞습니다. 최고죠. 주택연금, 한국주택연금공사에서 하는 주택연금이 과연 뭔가? 네. 저희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거든요. 보금자리론 업무도 하고 주택연금도 하는데요.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하고 다를 수도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 55세 이상이신 분들이 주택을 맡겨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는 거죠. 그게 주택연금입니다. 그럼 이 그 주택연금이 들어가는 이 가입 요건이라든지요. 이런 네. 게 좀 엄청 복잡하나요? 복잡하진 않습니다. 어떤 그게 있죠. 뭐 한번 뭐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2021년도에 좀 있다고. 최근에 달라진 게 이제 뭐 어떤 주택 거죠?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주택 가격이 시가로 9억까지만 됐었는데요. 이제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9억이니까 시가로는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혹은 공시가를 직접 조회해 보시면 내가 우리 집에 가입할 수 있냐 없냐를 아실 수가 있죠.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가 좋아요? 아니면 좀 더 내렸을 때 가입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제 매월 받으시는 금액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주택 가격하고 그 다음에 가입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높을수록 연금이 많이 나오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연령 말씀하셨잖아요. 만 55세 때 받는 거랑 예를 들어서 만 65세 때 받는 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65세 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저기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만 55세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90세까지 받으면 내가 90세에 딱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어쨌든 35년 받는 건가요? 근데 65세 때부터 받으면 25년 받는 건가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적게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은퇴를 55세 때 아직 안 하셨다. 그럼 미리 신청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은퇴하시고 돈이 이제 월 소득이 없으실 때 그때부터 받으셔도 손해 보는 건 없죠. 그러네요. 나이 차이와 관련돼 가지고 연금액이 이제 변동이 되는데요. 네, 당연히 주택 가격도 따라 변동됩니다. 그렇죠. 네. 보통 한 3억 정도의 주택이다. 네. 이렇게 하면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연령이 55세부터 했는데 55세 받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래도 그죠. 55세 같으면 지금은 청년이죠. 맞습니다. 아직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청년이죠. 네. 지금 뭐 80세도 뭐 경로당에 못 가는 나이라고 그러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한 70세, 60세 뭐 그렇다. 60세에서 70, 80 정도 보면 네. 뭐 90까지 본다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3억에서 70세면 매달 한 92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80세가 143만 원 정도 받으니까 10년에 확 차이가 나죠.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시죠.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부부 두 분이 살아 계시다. 만약에 그러면 한 분이 돌아가셔도 뭐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거나 그런 거 없이 네, 바로 다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내가 가입하고 난 다음에 주택 가격이 올라버리면 손해 아니냐. 그러실 수 걱정 있잖아요. 많이 하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주택연금이 받으시다가 만약에 이제 받으신 금액하고 이제 집값하고 돌아가셨을 때 집값하고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받으신 금액이 더 적다. 그러면 상속
하시는 분께 돌려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충분히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거를 이제 나중에 자녀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뭐 월 지급금이 아주 부족하지 않다면 뭐 이제 집값을 너무 더 오를까 더 내릴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받으시는 금액이 나한테 좀 생활하는데 적정하냐 요걸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주택연금이 이렇게 대출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일반 주택담보대출하고 네.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대출인데요. 담보대출은 목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집을 사는데 이제 넣는 거라면 만기가 있어서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는 혹은 그 전에 이자까지 갚는 거고요. 주택연금은 따박따박 이제 연금 형태로 받는 거고요. 그 연금을 받으시는 중간에 이자를 상환하거나 원금을 상환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게 상환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주택연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예. 계속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보험의 성격이 예. 좀 강한 거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상담을 드렸었는데요. 이거가 뭐가 좋으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을 해준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가 됐든 간에 평생 드린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별도로 갚지 않으신다. 지금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연금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국민연금도 지금 완전히 바닥이 나서 고갈된다고 이야기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네. 또 사실은 정부가 보장을 서가지고 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 국민연금이 저 정도인 상황인데 주택연금은 야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매년 다시 연금 산정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해가지고 변수들을 다시 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금액을 바꿉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가입자들에게 손해가 가는 부분은 전혀 상황으로 안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미 가입하신 분들께는 어떤 변동을 주지 않지만 저희 공사도 어쨌든 어떤 재정이 건실해야 그렇죠. 계속 이 업무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어떤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맞습니다. 예. 그러고도 만약에 이제 예상과 달리 이제 연금 금액을 많이 지급하게 됐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걸 보증을 해서 그 부분을 메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아니 뭐 주택연금에 들어 있다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사람 살다 보면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사를 하시게 되면 새로 이사 가시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담보물 교체라고 하는데요. 아, 담보물 교체. 예, 그렇게 해서 연금을 이제 금액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 이사 가시는 집으로 옮겨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예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다 그랬죠. 네. 근데 그런 자녀분들이 갖고 있었던 저 집은 100% 내를 상속받아야 되는 집인데 거기서 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 대한 가치가 훅 떨어진다든지 지금 이제 깡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은데 뭐 혹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분들한테 뭐 이 가입을 하려고 한 사람들의 자녀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매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월급처럼 부모님의 생계를 챙겨 주실 수 있으시다면 자녀분께서 그러시다면 가입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본인이 노력으로 일구신 재산이고 그 재산을 기준으로 노후를 내가 행복하게 사시겠다고 본인이 결정을 하신다면 그걸 반대 꼭 해야 할까? 그거는 이제 뭐 자녀된 도리가 아니다 하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네. 또 이 주택연금도 일단 대출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도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우리 따박따박 월급처럼 받는 걸 너무 많이 높여 잡아가지고 하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줄이려고 약간 낮춰서 하는 사람도 있나요? 금액을 적게 받겠다. 적게, 예, 약간 적게 받겠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저희가 바꾸죠? 매달 똑같이 받는 방법도 있고요. 네. 전후후박형이라든가,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받고,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거나, 처음에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거나 이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받는 것도 이렇게 좀 플렉시블하게 그렇죠. 바꿀 수가 있네요. 처음에 중간에 바꾸지는 못하지만 못하고, 처음에 결정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값이 좀 높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받아서 나중에 자녀한테 좀 많이 물려주시고 싶다. 그러시게 하면 처음에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는 방식을 선택해 놓으시면 되죠. 돌아가실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자제분들 설득할 때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 뭐 그 대신 이제 매달 받으시는 금액이 좀 적어지니까 그걸로 생활이 되시는지 이제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뭐 두 분이서 살다가 네.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네, 이 주택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네, 아니면 또 우리 아들 집에 가야 되겠다. 이게 집을 비워야 되겠다. 네. 또 아니면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시면 그때 저희가 나오나요? 이제 제도를 개선을 해가지고요. 그 집을 이제 마냥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집에 어떤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집을 비워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팔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집,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가도 괜찮으시면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집을 팔아버리고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 임대를 두실 수 있죠. 그러면 임대를 주면 임대료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임대료도 받고 또 주택에 연금도 그대로 받고. 네, 맞습니다. 그건 나쁘지 않네요. 뭐 그런데 이제 그 요건은 제한적이죠.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뭐 어떤 요양병원에 가신다거나 이런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또 국가가 담보를 서주고 또 국가가 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모자란다든지 또 이렇게 손해보는 것들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일단 시민이 고객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기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고를 쓰게 된 게 사실은 제 진짜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제가 젊을 때는 제가 나이가 어릴 때는 이거 언제 회사를 그만두나, 빨리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목돈을 이제 왕창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막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참 정말 고맙고 소중한 일이구나. 이거를 그걸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퇴직에 대한 공포가 생기고 있거든요. 퇴직을 하고 나서도 이 노후가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목돈이 있고 집이 있어도 결국은 매달 생활비가 나와줘야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 고민을 저도 벌써 하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혹은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 고민을 결국은 덜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그런 상품이 주택연금이 아닌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